라 상견례부터 시작해서 결혼 준비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연애 6개월 만에 결혼 날짜도 잡고 청첩장도 나오고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무렵 뺑소니 교통사고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의 사업도 바로 내리막길로 들어섰고 그로 인해 빚독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주부로만 살아온 저희 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셨고 저 또한 이렇게 빨리 아버지를 잃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었기 때문에 손쓸 틈도 없이 다 잃었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 때 제 약혼자는 공기업의 연구원으로 입사를 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보니 누구보다 기뻤고 의지가 됐어요. 그러던 와중에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호출로 저는 시어머니와 따로 만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께 집안 사정을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괜찮다 하시면서도 이제 자기 아들이 좋은 곳에 취직을 하니 주변의 기대도 크고 보는 눈도 많아졌다며 신경 좀 쓰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예단 목록이 적힌 봉투를 건네주셨어요. 씁쓸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 친정 엄마와 함께 예단 목록을 확인해 보니 고급 외제차에 예단비만 3억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은 어렵더라도 반반은 부담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까지. 제 여동생은 이 결혼 깨자는 거 아니냐며 어이없어하고 화를 내더군요. 결혼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면서요. 저는 다음날 약혼자를 만나 시어머니가 주신 예단 목록을 보여주며 이거 자기도 알고 있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약혼자는 어머니가 예단으로 이렇게 해오라고 하셨어? 그렇구나. 근데 다들 이 정도는 하지 않아? 라며 갈등 없이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자리를 피하더군요. 그날 이후로 약혼자와는 연락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어요. 항상 제가 회사에 찾아가고 연락하고 그랬죠. 왜 연락하기가 이렇게 힘드냐고 하면 매번 약혼자는 진급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건데 이해를 왜 못해주냐고 짜증을 내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친정 엄마가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보려고 하시는 걸 듣게 되었어요. 제 예단을 어떻게든 해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렇지만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니 차마 더 이상 이 결혼을 하겠다고 우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만나 이 결혼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않니? 그래도 청첩장 돌리기 전에 말해줘서 고맙다며 자리를 일어나시더군요. 조금의 아쉬움도 보이시지 않는 시어머니를 보니 이게 시어머니가 원하시던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엄마에게 나 이 결혼 안 한다고 했으니까 돈 안 빌려도 된다고 하자 엄마는 돈은 어떻게든 해볼 테니 걱정 말고 결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더 매달리면 우리만 불쌍해진다고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방에서 혼자 미친 사람처럼 멍했다 울었다를 반복한 것 같아요. 야속하게도 제 약혼자는 미안하다는 카톡 한 번 남기고 더 이상 연락조차 없더군요. 그러다 저는 병원에 결국 실려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다 지켜본 제 여동생은 분을 삭히지 못하고 제 약혼자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지금 병원에 실려갔다고 이거 전부 다 인터넷에 올려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줄 거라고 했다더군요. 그래서인지 제 약혼자가 제 병원에 왔어요. 어쩔 수 없이 온 것 같은 그의 모습이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그를 놓을 수가 없더군요. 그리고 이런 저를 다 지켜본 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돌아가신 아빠가 남긴 유일한 재산인 집을 팔았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집 팔아서 네 예단해줄게. 가서 행복하게 살아. 엄마는 그거면 된다고 말씀하시고 저는 엄마에게 이 결혼 안 하겠다고 말 못해서 미안하다며 그날 우리 둘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네요. 그렇게 퇴원과 동시에 저와 약혼자의 결혼 준비가 다시 시작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떨떠름해 하시는 게 눈에 너무 보였고
여전히 약혼자와 연락은 어려웠지만 그래도 여차저차 결혼식을 올렸네요. 신혼여행 이후 더 황당한 일들이 시작되더군요. 신혼여행에 다녀온 그날 밤,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방에 들어가 쉬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홀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신혼부부가 한 방에서 사는 건 예의가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면서 각방을 쓰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는데 남편도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다며 본인 방으로 홀랑 들어가 버려 우리는 졸지에 각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께선 저에게 청소와 요리, 모든 집안일을 요구하셨어요. 여자가 집을 깨끗이 해놔야 남자가 밖에서 승승장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시면서 말이죠. 저는 더 이상 이 결혼에 어떤 말도 나오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어머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걸 해내려고 죽기 살기로 노력했어요. 하루 종일 노예처럼 일만 했네요. 어머님은 그 흔한 로봇 청소기도 쓰지 못하게 하셨고 걸레질과 설거지도 꼭 제가 제 손으로 해야 직성이 풀리시는 것 같더군요. 그런 와중에도 소중한 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전하면 남편이 얼마나 좋아할까, 시어머니가 나를 달리 대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들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임신 소식을 들으신 시어머니는 저에게 축하의 말씀은 고사하고 이제 아이를 핑계로 내 아들 목을 옥죄려고 하냐며 폭언을 하시더군요. 집안일도 전혀 줄지 않았어요. 먹고 싶은 건 고사하고 식사라도 하려고 차리고 있으면 맨날 집에서 먹고 놀기만 한다는 식으로 저를 한심하게 보시더군요. 일부러 저 못 먹게 하려고 냉장고를 텅텅 비우시는 일도 부지기수였어요. 하루는 제가 견디다 못해 어머니, 저도 해올 거 다 해오고 시집 왔는데 저한테 왜 이렇게 야속하게 하시냐 하니까 네가 하고 싶어서 해온 건데 뭐하러 그런 생색을 내냐면서 억울하면 다 들고 나가라고 하시더군요. 애도 필요 없다 하시면서요. 이제 와서 친정으로 돌아갈 순 없었어요. 어떻게 한 결혼인데 어떻게든 버티고 아이만 낳으면 달라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로 버티고 버텼죠.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저녁 식사 약속이 있다고 모처럼 집을 비우셨어요. 저도 이런 날 남편이랑 데이트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남편은 미안한 목소리로 오늘 야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 그럼 저녁만 얼른 근처에서 같이 먹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남편 회사로 향했어요. 회사 근처에 거의 다 도착했을 무렵 남편에게 초밥은 어떠냐고 물어보려고 전화를 하는데 순간 건너편 길에 남편과 어떤 여자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지나가는 걸 봤어요. 저는 순간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되지 않아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질 않더라고요. 저는 알 수 없는 예감에 손발을 덜덜 떨며 그 둘을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한 5분 정도 걸어가니 둘이서 분위기 좋아 보이는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그때만 해도 마음 한구석에서 그래 뭐 회사 일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뒤따라간 레스토랑에는 저녁 약속이 있어서 늦는다고 하신 시어머니가 계시더군요. 셋은 이미 여러 번 같이 본 적이 있는 사이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겐 한 번도 보여주신 적 없는 밝은 표정으로 그 아가씨의 이름을 다정히 부르며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 상황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비로소 모든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의 동료이자 내연녀였고 시어머니는 그 내연녀를 마치 며느리 마냥 생각하고 계셨던 거죠.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너를 먼저 만났어야 하는데 찰거머리 같은 저를 만나서 청춘을 낭비하고 있다며 혀를 차시더군요. 저는 그 길로 집에 돌아왔어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생각과 동시에 뱃속에 있는 내 아이가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지나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전 결국 일주일 뒤에 유산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M이라는 사람이 지 몸도 똑바로 관리를 못해서 애가 죽었다며 폭언을 퍼부으시대요. 저는 더 이상 잃을 것도 눈에 보이는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증거를 확보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제가 외도를 눈치챘다는 걸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 흥신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어찌나 자주 만나는지 흥신소에서는 이렇게 쉬운 의뢰가 없었다며 100여 장에 달하는 사진과 둘이서 모텔로 들어가는 영상까지 일주일도 걸리지 않아서 저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미 간통죄도 없어진 나라법에 제가 딱히 기대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저도 순순히 이혼해주고 물러날 생각이 없었고요. 저는 그날 저녁 식사 때 남편과 시어머니의 식사에 수면제를 섞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둘 다 식사를 마치자마자 몽롱한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잠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때다 싶어 남편과 시어머니 휴대폰에서 그들의 지인들 연락처를 모조리 빼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보관하시던 집 문서를 챙겨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그 집을 나와 호텔에 가서 방을 잡았어요. 그리고 남편의 연락처를 보고 남편의 가까운 친구 몇몇과 상간녀에게 두 년놈의 사진을 뿌렸습니다. 시어머니, 지인분들 몇몇에게도 그 사진을 뿌렸지요. 그 다음 날 아주 제 전화기에 불이 난 것처럼 난리가 났더군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번갈아 가며 저한테 미친 듯이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화를 냈다가 빌다가 아주 난리도 아니대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자꾸 이러면 이번에는 당신 직장 동료들한테 뿌릴 거라고 나 건들지 말라고 경고한 뒤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시어머니께는 집 그거 내 명의로 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진들을 당신 아들 회사 홈페이지에 올려서 아들 출세길 다 막을 거라고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아주 아들 출세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으실 양반이거든요. 역시나 약발이 들더라고요. 그 길로 호텔 카페로 오셔서는 벌벌벌 떨며 도장을 찍어주시던걸요. 그렇게 그 강남 아파트는 제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다시 돌아오니 남편이 자기 화를 못 이겨 집에서 씩씩대고 있더군요. 시어머니도 아들이 옆에 있어서 그런가 다시 기세가 등등하고. 근데 저는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나는 이혼할 생각 없다. 그리고 이 집도 당신만 제 정신 차리면 내가 공동명의로 해줄 수 있다고 말했어요. 매사 계산하기를 좋아하는 그 인간은 제 말에 혹해서는 그럼 알겠다. 그 여자랑 헤어질 테니까 자기를 다시 한번 믿어달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되었어요. 제가 하던 일들을 다 시어머니께 맡겼죠. 어차피 저랑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는 시어머니가 하시던 일이 큰 일도 아니지 않나요? 저는 임신한 상태에서도 했는걸요? 뭐가 그렇게 억울하신지 결국 하루는 저한테 빽소리를 지르시다가 그대로 쓰러지셨어요. 바로 119를 불러 병원에 모셔갔는데 풍이 와서 반신을 못 쓰게 되신 거죠. 제가 원래 이렇게 지독한 사람이었던 걸까요? 저는 이때다 싶었어요. 기다렸다는 듯 모든 사진을 제가 가진 남편의 모든 연락처에 전부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상간녀에게도 네가 가장 행복한 날 내가 다 망쳐놓을 거라고 익명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아무도 모르게 요양원으로 모시고 집을 팔아버렸어요. 소문에 의하면 지금도 남편이 저를 찾아 헤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했어도 마음 한켠에 남은 응어리가 사라지질 않네요. 저 정말 나쁜 사람인 걸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서 끝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사연 요청 및 제보 받습니다.